DRAM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뭐 20%, 80%, 100%까지 지금 수출이 증가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전체 우리나라 반도체는 10월 정도부터는 한 20% 이상 증가세로 전환될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포함한 소비재, 소재 쪽, 이쪽은 지금 폭발적으로 60% 이상 대미 수출 같은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2차 전지를 볼 때 전체적으로 좋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소재 쪽이 좋다.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 등등 소재 업체들이 주식 가격이 막 뛰는 실질적인 요인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나라의 가장 큰 경제의 축,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님, 저희가 첫 번째 이제 키워드로요, 상반기 중기 수출에 관련된 이제 기사 하나를 챙겨 보는데요. 요 보면 상반기에는 좀 나라가 어려울 것 같다, 경기 부진이 올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사실 요 채널을 운영을 해오면서 그동안 주식이랑 부동산 이야기를 사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수출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이제 부회장님께 그래서 수출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으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상반기 수출입 동향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상반기에 우리 교역은 6,408억 불을 기록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해 동기 7,119억 불 대비 한 10% 정도 감소한 수치고요. 특히 수출이 중요할 건데, 수출이 3,072억 불을 기록을 했는데, 그거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4% 감소한 거고, 수입도 7.7% 감소해서 3,336억 불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265억 불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작년 대비 좀 전반적으로 성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7월 수출입 동향 한번 살펴보니까 수출이 이제 10개월 연속으로 계속 이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무역 수지는 이제 2개월 연속으로 이제 흑자를 좀 냈던데, 이거는 그럼 좀 불황형 흑자라고 봐야 할까요? 뭐 불황형이라고 보기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경기 둔화형 내지는 약간 침체형 흑자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특히 7월 들어서 수출하고 수입이 대폭 감소가 돼서 또 흑자도 났는데, 특히 수입이 많이 감소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물량하고 단가로 봐야 되는데,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16%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단가가 그 중에서 한 17% 정도가 줄어들었고, 물량은 한 0.6%이지만 미미하지만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경제 활동의 지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건데, 국내 경제 활동이 위축돼서 물량이 줄어들어서 흑자가 난 게 아니라, 그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 요인에 의해서 흑자가 난 것처럼 수입이 줄어들어서 금액 기준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완전히 불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은 현상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경제 활동 자체가 지금은 약간 침체된 분위기 때문에, 저는 뭐 불황형 흑자 이거보다는 침체형 내지 좀 경기 둔화형 흑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출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가장 큰 축이었던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면서라는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현황 전망은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반도체가 그동안 우리 경제 수출에서 큰 역할을 했었죠. 2016년 전에는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봐야 한 13%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17년, 18년, 19년, 20년 요 시기가 아시지만 코로나19하고도 좀 겹치는 시기가 되면서 비대면 사회가 이제 도래를 하고, 그러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수요도 늘어나서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종착역에 달하면서 이제 그 정보통신기기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들었고, 근데 반도체 생산은 많이 해놔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재고가 많이 좀 쌓여 있었어요. 근데 금년 상반기에 재고들이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 원인으로 반도체 가격이 뭐 DRAM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높았다가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게 영향을 받은 건데, 하반기를 보면 제가 반도체 협회에 있는 그 연구원들하고 좀 디스커스를 하다가 나왔는데, 10월부터는 DRAM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뭐 20%, 80%, 100%까지 지금 수출이 증가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전체 우리나라 반도체는 10월 정도부터는 한 20% 정도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합쳐서 10월 정도부터는 한 20% 이상 증가세로 전환될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거의 다 됐고, 그다음에 그 비대면 사회에 의한 영향도 이제 점차 해소되는 국면이고,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반도체는 좀 좋아질 것 같다. 다만 이제 미국이 아직도 고금리 정책을 좀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이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그러면 다시 금리가 또 상설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직 좀 경기가 더 위축될 그런 우려도 조금 있어서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 상황을 그런 걸 다 감안해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10월 이후에는 반도체가 좀 그 회복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핫한 2차 전지도 좀 궁금한데요. 2차 전지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2차 전지는 이제 사실 그 2차 전지 독자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산업의 변혁에 의해서 이제 이런 2차 전지의 어떤 산업이 화랑의 국면을 맞는 거로 볼 수 있고, 또 자동차는 그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지금 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 전기 동력차의 이 성장률이 지금 상당히 빨라요. 금년만 보더라도 전체의 그 전기차 그 생산 증가율이 한 30% 이상이 됐었고, 전 세계적으로 마켓시어도 과거에 뭐 10% 미만에서 지금 한 20%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 배터리 수요라는 게 세 가지거든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인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휴대폰보다 거의 2000배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이 주로 전기차 생산에 드라이브를 걸었었고, 미국은 약간 이제 좀 그 소홀히 했었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거기도 이제 안 할 수 없어서 아시다시피 IRA 법을 좀 만드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이제 전기동력차 보급을 늘려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뭐 전기차 생산조차도 미국 내에 구축하겠다. 뭐 이런 지금 큰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유는 뭐 그 전부터 이미 전기 동력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 상태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지금도 좀 상당히 많지만 점차 좀 확대될 거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2차 전지 최종 제품의 그 수출은 우리 경우에 최근 들어서 막 감소되는 그런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2, 4분기에 보니까 2.2%, 그 정도는 한 10% 이상 증가를 하다가 지금은 이 증가율이 2.2% 정도로 둔화됐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를 나타내고 있냐면, IRA법이라든지 그 뭐 약간의 단기적인 영향도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양극재 포함한 소재 쪽, 이쪽은 지금 폭발적으로 60% 이상 미국 대미 수출 같은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IRA법에 보면 이제 2차 전지 자체는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이거를 광물로 볼 거냐,
이걸 소재로 볼 거냐 이런 판단이 좀 이제 있었는데 미국이 지난 3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 양극재 같은 거를 소재가 아니고 광물로 이렇게 분류를 해줬어요. 광물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게 이제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극재나 뭐 이런 전구체 이런 거를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지금 저 양극재 생산이 한국에서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이 뭐 지금 난리가 난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게 그 영향이라고 보는데 니켈하고 코발트, 뭐 망간 이렇게 된 NCM 전구체 양극재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수요도 지금 막 투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소재 쪽은 상당히 좋다. 전체 소재 수출 증가율이 한 20%가 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는 지금 66%가 넘고 있어서 2차 전지를 볼 때 전체적으로 좋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소재 쪽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게 아마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 등등 그 소재 업체들이 주식 가격이 막 뛰는 실질적인 요인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너무 이제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수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요 수출 국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의 수출입 동향이나 뭐 반도체 동향 같은 건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반기까지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한 5월 정도까지는 10대 수출국의 수출 실적이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주요 수출국 10개국 플러스 대만하고 베트남하고 그 나라들은 한 20위권에 있거든요. 그렇게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그 증가율이 마이너스 12.4% 상반기 그렇게 됐는데 독일, 프랑스, 이태리 같은 나라는 플러스 뭐 3에서 4%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쁜 나라가 그 10대 강국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나빴고 우리보다 좀 더 실적이 안 좋았던 나라가 대만이었고 베트남은 우리하고 약간 비슷하게 안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유럽에 있는 국가나 미국 이런 데는 뭐 그냥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마이너스 1, 2% 정도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10대 교역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 안 좋은 상황이다. 한국이랑 대만이 이랬던 거 보니까 확실히 반도체 영향이 컸던 것 같네요. 반도체 영향이고 그걸 이제 반도체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제가 볼 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가 이렇게 된 원인이 결국은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사회가 있었다가 그게 꺼져가기 때문에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그 수요가 위축이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엔 그 메모리 반도체도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하는 나라인데도 지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8% 정도 돼요. 우리보다 좀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의한 직접적인 그 타격이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끝날 때가 돼갔기 때문에 전망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원활하게 이 자동차 생산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계속 이연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가 있다. 앞으로 7천만 대, 7,500만 대 시장이 계속 매년 전기차로 이게 바뀐다 그러면 미래가 아주 밝다고 볼 수 있겠죠.